예, 안녕하세요. 9회 행정사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문제가 논술 한 문제, 약술 세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논술 문제가 이게 행정심판 사례 범위를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행정법 사례로 봐야 되는데, 제가 그 행정심판제도 그 특별행정심판 쪽 강의하면서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그 심사청구 제14청구 강의는 했죠. 그리고 출제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출제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은 이건 좀 간단한 문제죠. 예. 그래서 1번에 요 논술 문제 이게 좀 아주 어렵게 출제됐다 보여집니다. 예. 자, 일단 우리 행정사 실무법이 뭐냐?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행정심판 사례,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이다고 우리 행정사법에 이렇게 이제 정해놨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이제 출제 영역이 나왔는데, 출제 영역은 이렇게 했어요. 예. 행정사법, 그리고 행정심판제도, 그리고 특별행정심판 포함,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그래서 우리 이제 행정사법에서는 일단 행정사 실무법의 그 내용으로 요 행정심판 사례하고 비송사건 절차법이다 이래놓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출제 영역을 이제 공고를 하면서는 이렇게 행정사법, 그리고 행정심판 제도, 특별행정심판 포함,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는 요 체계로 해가지고 교재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이제 요걸 이제 강의를 했죠. 예. 자, 그리고 여기 행정사법 여기에서 약술 한 문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고,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여기 이제 총칙 부분이 있고 각칙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이 총칙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여기서 뭐 약술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다. 예. 그리고 각칙에서 약술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죠. 그리고 요 이제 행정심판 제도 이쪽에서 논술 한 문제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요 특별행정심판 여기에서 약술 한 문제가 여기다 써야 되겠네.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 각칙에서 오도 총칙에서 약술이 안 나오게 되면은 요 특별행정심판에서 약술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일단 여기 행정사법에서 약술 한 문제 뭐 이건 나왔죠. 그리고 그 행정사 법인에서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총칙에서 그동안에 많이 출제를 했으니까 뭐 한 문제는 내지 않을까 그랬는데 각칙에서 문제를 안 내고요. 여기에서 약술 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술 한 문제 요걸요, 요 특별행정심판 이쪽에서 출제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1번 문제고 2번 문제, 그리고 이제 3번, 4번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요 행정심판 제도는
제가 그 교재 구성은 행정심판 일반, 그리고 행정심판법, 그리고 특별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심판 그 재결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중요한 게 이제 행정심판법하고 그리고 요 특별행정심판 요거죠. 그리고 요 특별행정심판 쪽 제가 한 10개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소청심사,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그리고 그 국세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심판청구를 할게요. 그리고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본명이 너무 기네. 그래서 보통 이제 토지보상법을 하는데 이 토지보상법상 그 재결 그리고 이의신청,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문제를 내면은 이 중에 하나 내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보험법이라고 할게요. 보험법상 여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여기에서 출제를 했죠. 여기에서. 그리고 이 부분도 강의는 했죠. 근데 사실 그 산재보상 업무 쪽은요, 이건 뭐 행정사분이 좀 하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노무사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니까 이쪽에서 낼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했죠. 근데 우리 수험생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거기에 대한 이제 답안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심사청구, 재입사청구 이 절차 쪽 좀 이제 써주고 다른 부분은 간략히 이렇게 써주셔도 좋은 점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거 이제 예상 답안으로 이렇게 냈는데 출제위원도 아마 이런 식의 그 모범 답안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맨 뒤쪽 봐봐요. 여기 장애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의소하고 관련된 그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례를 응용해서 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그 심사 청구를 하고 재심사 청구 안 거치고 바로 이제 행정 소송으로 간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에서 이제 1심, 2심, 대법원이니까 이제 3심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요 판례인데 이 판례를 좀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1번을 한번 보죠. 문제 1번을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눴죠. 그래서 문제 1의 1, 그리고 문제 1의 2.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갑은 1988년 9월 1일 A 제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발전 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터빈 및 보일러 작동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우측 청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전보를 요청하였고 2004년 3월 2일 시약 생산과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09년 2월 6일 퇴사하였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퇴사했죠. 그리고 이제 갑은 2009년 3월 6일, 한 달 정도 흘렀네요.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애 보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애급여 달라는 거예요. 장애급여.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5월 9일 보험급여 청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장애보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장애급여 부지급 결정을 갑에게 통보했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 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그래서 이게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잖아요. 예.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가부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 사유를 추가하여, 예, 그러니까 추가하였죠. 추가하였다. 예. 다음 물음에 이제 답하시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당시 산업재해 보상 보험 법령에 따르면 장애 보상 청구권은 치유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예, 그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지금 5년 흘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3년은 지난 거죠. 자, 물음 1.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예, 1번은 서론 부분, 이제 서술로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이걸 검토하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청구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논하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이제 법적 성질, 예, 이걸 논하라 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결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대목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법적 성질을 논할 때 여기에 이제 중목차로 이제 심사 청구, 예, 에 대해서 간략히 써주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심사 청구, 예,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써주고, 그리고 3번에서 여기에 이제 법적 성질이 들어가야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결론 해주고요. 예. 자, 그리고 물음 2 보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이거 이제 처분 사유 추가 이제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1번에 이제 서설로 하고, 2번에 이제 처분 사유 추가, 예, 관련된 내용을 좀 써주고, 그리고 3번에 가지고 이제 허용 여부,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그 허용 여부, 예, 요걸 써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결론을 내려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논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 있어가지고는, 예,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 여기도 마찬가지죠.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 이런 체계를 꼭 잡아줘라 제가 그랬었죠. 예. 자, 그리고 일단은 제 강의 요 특별히 게시판 요 이제 부분에서 제가 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절차를 열심히 강의했는데, 여기서 묻는 건 지금 이 절차, 예, 요걸 아주 부수적으로 물은 거고요. 주로 묻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예, 이런 부분, 예, 좀 써주고, 그리고 이 판례가 그 행정법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에 그 처분사유 추가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그 판례를, 예, 가지고, 예,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사실 그 판례를 공부를 했어야지 법적 성질 요걸 제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처분사유 추가 그 허용 여부 여기를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거기 그 판례 한번 먼저 볼게요. 예. 자, 맨 뒤에입니다. 예. 장애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춰보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시정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내부 시정 절차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적 성질이에요, 이게. 예. 자, 그리고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 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한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여기 허용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이번 내용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 그 예상 답안 거기 한번 보시죠. 자, 문제 1일입니다. 여기 지금 뭐 요약 기재를 여기다 해야 되는데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안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요약 기재를 해야 되는데 문제 1일은 뭐 행정심판의 피청구인과 심사청구 및 제14청구 법적 성질 이 정도로 요약 기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1의 2번 여기는 처분 사유 추가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1의 1번에 이제 그 대목차가 이제 서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에 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심사청구 및 제14청구 법적 성질 그리고 거기 결론 이렇게 대목차가 됩니다. 자, 이제 서설적 보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심사청구 및 제14청구 이게 이제 특별행정심판을 보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제14청구 이게 특별행정심판이죠. 근데 한꺼번에 그냥 특별행정심판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그 서설에 이제 특별행정심판이 뭐냐 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행정심판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 예외 법률로 정한 행정심판을 말한다. 이건 뭐 제가 수십 번 이건 말을 했고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요 지금 심사청구 및 제14청구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피청구인이 뭐냐 좀 써줘야죠. 그래서 피청구인이란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자, 그리고 이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이제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및 제14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써주고 따라서 이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이게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해주고, 자, 다음에 심사청구 및 제14청구 법적 성질 그리고 심사청구 관련해서 좀 간략히 이렇게 제가 뭐 강의한 내용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이제 간략히 좀 해줘야 돼요. 사실 이걸 여기 그 논술로 낼 게 아니라 그냥 약술한 문제로 내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내고 있어 이거. 자, 어찌됐건 이제 심사청구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심사청구 관련된 아주 그 핵심 간단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이제 쓰고, 그리고 제14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3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한다. 여기는 이제 재결이라고 그러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제가 이 부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실제로 이걸 업무를 했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했어요, 이거.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장애 급여 쪽이 아니라 그 요양급여하고요. 제가 한 겁니다. 이건 휴업급여예요. 그래서 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이제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심사 청구를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청구서만 써줬죠. 그리고 심사 청구에서 이제 기각이 돼 가지고요. 재심사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요 심사 청구 이제 제가 이제 행정 사업을 하는 데가 지금 안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이렇게 뭐 요양급여, 휴업급여 이제 부지급 결정이 나온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서는 거기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제출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안산지사에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으로 넘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결정이 나왔죠. 기각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재입사 청구를 했습니다. 예. 재입사 청구서도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제 이렇게 넘긴 겁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역시 기각한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건 그냥 이게 다 이제 기각된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심사 청구서고 재입사 청구서고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제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답변서를 낼 때도요, 여기서 냈거든요. 예, 답변서. 예. 그래서 우리 청구서 냈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답변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답변서를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자체를요, 요 근로복지공단 내부 시정 절차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내부 시정 절차.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심사 청구 이건 요 시정 절차로 보고, 이 재입사 청구는 이건 쟁송 절차로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내면서 이걸 한꺼번에 보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예. 그래서 내부 시정 절차로 이렇게 저는 이상답안을 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법적 성질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입사 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벌 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시정 절차에 해당한다 보아야 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술문제니까 이제 결론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시정 절차에 해당한다. 예. 이렇게 해주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처분사유 추가. 그래서 이제 서술에는 처분사유 추가가 뭐냐, 예. 그 정도 좀 써주고요. 그래서 처분사유 추가란 처분청이 쟁송 절차 도중에 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 그리고 이제 처분사유 관련해서 2번 이제 처분사유 추가로 대목차를 잡고, 처분사유 추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행정법 공부할 때 뭐 기사동 뭐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았나 싶어요. 예. 자, 그리고 이 사례에서 이제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시정 절차에 해당한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정 절차에 해당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2번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 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한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판례의 내용이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줘야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 및 재입사 청구 절차에서 갑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당초 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유인 소멸시 완성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와 상관없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결론 내려주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게 판례의 내용하고 좀 부합하는 거고 또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나눠 가지고 답안 작성하게 되면은요, 예, 예, 양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렇게 예상답안을 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은 그 문제를 봐봐요. 행정사 법령상 행정사 법인의 설립과 설립인과 취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요약기지 할 때는 행정사 법인의 설립과 설립인과 취소 이 정도로 이제 쓰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서술 부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설립, 그리고 설립인가 이제 취소. 예. 그리고 그 이제 중목차를 보게 되면 여기 설립 관련해서 이제 설립 절차, 예. 그리고 인가 신청, 그리고 등기. 예. 등기를 해야지 성립하잖아요. 그리고 취소도 이제 그 내용, 그리고 사유. 예. 예. 사유 요거 이제 제가 그 중요문자치에서 좀 해보라고 그랬죠. 예. 부, 보, 정, 법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죠. 예. 자, 서술 쪽 보시죠.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 행정사법이 개정돼 가지고 올 6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예. 그래서 뭐 개정된 게 좀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 이제 개정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9회 출제된다 그러면 행정사 법인에서 출제될 것이다. 예. 근데 그대로 출제는 됐죠. 예. 그리고 이건 뭐 답안 작성 쉽게 하셨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인 설립에서 설립 절차.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3명 이상이죠. 정관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법인은 등기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요 이제 설립 절차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인가 신청 그리고 설립 등기 요걸 좀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신청해야지 인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출한다.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에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인가증. 예. 자, 그리고 예, 설립 등기를 해야죠. 행정사법인의 설립 등기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사법인의 등기는 법인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설립은 해주고 이제 설립인가 취소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사법인이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요거 사유를
별도 목차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청문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청문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유, 예, 요거 이제 4가지 써줘야죠. 그래서 사유 1번, 거짓이나 그밖 그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부. 2번, 법인 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를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돼요. 근데 안 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 그러니까 부보 이건 정으로 해야죠. 정. 예. 그리고 4번,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부보정법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예. 자, 다음에 문제 3번을 보죠. 예. 그 문제 3번은 비송사건 절차의 개시 유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그랬죠. 예.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예. 그 문제 3번에 그 예상답 한번 봐봐요. 예. 서설 부분에다가, 예. 여기는 이제 비송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송사건의, 예, 뭐 의의만 좀 쓰고, 그 다음에, 예, 이번에 이제 개시 유형 해가지고 요 신청사건, 당사자 신청사건입니다. 그리고, 예, 검사 청구 사건, 그리고 직권, 예,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사건, 예. 사건.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도 되는데 저는 여기 이제 비송사건 의의하고 그리고 이제 개시유형 이런 거 있다, 예, 한꺼번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설에 이제 비송사건이란 사건 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걸 이제 써주면 1점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특별행정심판 쪽에서 요 특별행정심판 의의,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비송사건 의의, 예. 문제 나오면 쓰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수십 번 말을 했죠.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되는 신청사건, 검사 청구에 의해서 개시되는 검사 청구 사건, 직권에 의해 직권으로 개시되는 직권 사건이 있다. 예. 제가 이걸 그 문제화로는 안 했죠. 그러니까 제 요약집에 문제화로는 안 했는데, 수십 번 말했어, 수십 번. 개시유형이 이렇게 있다. 예. 예. 그리고 제 그 이제 교재에 정리를 해놨죠, 이게. 예.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제 교재에 있는 걸 이제 좀 문제화 해가지고 요약집으로 했는데, 요 문제 3번. 요 비송사건 절차의 이제 뭐 개시유형과, 그리고 문제 4번 이게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별 기준 및 차이점. 요건 교재는 수록 하고 제가 문제는 안 시켰거든요. 여기까지 문제를 내리랴 그랬었는데, 예. 강의를 안 했던 거 아닙니다. 강의하긴 했어요. 예. 근데 문제 안 시킨 걸 콕 집어가지고 그걸 지금 문제로 내버렸네요. 예. 아이, 참 어찌됐건 뭐 수험생은 문제 문제 내면 그 써야죠. 예. 자, 일단 그 제 기본서에는 다 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문제 3번이고 문제 4번이고, 예, 뭐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예. 단지 이제 그 요약집에 문제야만 안 시켰다, 이제 그거죠. 자, 개시유형 신청사건 봐봐요. 신청사건은 당사자 신청이야만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으로 비송사건의 대부분은 신청에서 개시된다. 예. 그리고 신청사건은 절차의 대상도 신청에 의하여 정해지고 신청은 취하가 허용돼요, 이게. 예.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하면 되고, 검사 청구 사건. 검사 청구 사건은 신청 사건이나 직권 사건 이외에 검사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을 말하죠. 그리고 검사 청구 사건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검사가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익의 대표자로 관여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비소송 사건 중에서 검사 불참회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검사 불참회 사건은 예, 이 순수한 사익 추구가 목적이다. 그래서 예, 검사 이제 그 불참회 사건이다. 예. 그런 것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인데 그런 게 있었다 그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비소송 사건 절차법은 예, 그렇게 이제 규정을 두고 있죠.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검사 청구 사건 쪽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 비소송 사건이 이제 크게 민사 비소송 사건, 예, 상사 비소송 사건 이렇게 나뉘죠. 이게 크게. 예. 그리고 그 과태료 사건이라고 했는데 과태료 사건도 이게 여기에는 속하지 않지만 비소송 사건에는 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소송 사건이 뭐였죠? 사건 간격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이다 그랬잖아요. 사건, 사법상의 권리. 예. 자, 근데 요 지금 과태료 사건은 예, 예. 이 정의하고는 좀 안 맞죠. 근데 우리 비소송사건 절차법 보칙 부분에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소송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일단 예, 이런 그 예, 비소송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비소송사건 절차법상 예. 이 중에 예, 신청 사건이 있고 그리고 검사 청구 사건도 있고 뭐 직권 사건도 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검사 청구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만 청구인으로 하지 않아요. 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이해관계인이 들어가거나 또 직권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해관계인 검사, 또 이해관계인 검사 직권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많은 비소송 사건에 검사가 참여할 수는 있어요.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일부 비소송 사건은요 검사가 예, 참여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순수한 사익 추구가 목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검사 불참회 사건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인 청산, 회사 청산에 있어서 감정인 서인 사건, 그리고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그리고 보종 공탁 보관 감정에 관한 사건, 그리고 상사 비소송 사건에서 사채에 관한 사건. 예. 이런 사건이 이제 검사 불참회 사건이다 그랬죠. 물론 요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지만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권 사건. 직권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처벌을 하거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과태료 사건이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 3번은 뭐 이런 내용으로 하고요. 자,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예. 자. 이건 이제 비소송 사건과 민사 소송 사건의 구별 기준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그랬죠. 예. 그래서 요약 기재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게 이제 서설로 해가지고 그냥 비소송 사건의 의의를 이제 써도 되지만 그냥 여기는 바로 그냥 비소송 사건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써주면 되고 그리고 예. 구별 기준 그리고 차이점 그리고 요 이제 그 구별 기준 차이점 이제 뭐 관련해서는 예, 제가 이제 비소송 사건 절차가 이제 특징을 강의를 하면서요 특징입니다 특징 내지 뭐 특칠 그러는데 예, 여기 하면서 예, 민사소송 사건은 어떻고 그리고 비소송 사건은 어떻다 해가지고 예, 구별을 쭉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제 교재에 이제 따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여기서 이제 공부한 걸 가지고 예, 스스로 해도 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소송 그리고
민사소송 사건. 그래서 일단은 그 비송사건 의의 그렇게 되고, 이제 구별기준, 비송사건은 분쟁이 없는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사건은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 구별규정에 관한 학설이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대상설이라고요. 그 대상설이 이제 통설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이제 그 부연을 하게 되면 2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특징 여기를 이제 설명하면서, 예. 여기는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법적 분쟁. 예. 그리고 여기는 예.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법원에 뭘 요구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예. 분쟁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2번 보시면 법원이 민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서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놓은 경우와 한목적적 절향에 일임하여 놓은 경우를 구별하여 법원이 한목적적으로 생각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맡긴 절향사항이면 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예. 그래서 제 교재에 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 차이점 비송사건 여기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이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비송사건은 실질적으로는 행정작용이다. 그리고 반드시 권리의 침해나 그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이 없이 객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립하는 당사자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재판은 결정에 의하며 기판력 없고 불복은 항고에 의한다. 그리고 비공개주의와 서면주의가 지배한다. 그리고 집권주의가 현저하고 자유로운 증명에 의함으로써 간이 신속하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떤 특징 쪽이죠. 특징 쪽. 자, 그리고 민사소송 사건은 이제 요 비소송 사건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런 이제 그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민사소송 사건은 실질적으로 사법작용이다. 그리고 권리의 침해나 그 회복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소재기에 의하며 대립하는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재판은 판결에 의하며 기판력이 있고 불복은 항소, 상고에 의한다. 그리고 공개주의와 구술주의가 지배한다. 그리고 처분권주의에 의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엄격 신중하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차이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에 우리 문제가 이제 네 문제가 출제됐고, 예. 여기 특별행정심판 이쪽에서 논술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행정사법에서 예, 약술 하나, 비송사건절차법 총무 측에서 약술 둘 이렇게 이제 출제됐습니다. 자, 이제 10회입니다. 10회. 예, 10회. 그럼 제 10회 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 10회 때도 마찬가지로 예, 1, 2, 3, 4 네 문제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논술 문제로 나오고 아마 이것도 두 개로 예, 나눠서 이렇게 낼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약술, 약술 이렇게 해서 논술 하나, 약술 3개 이렇게 이제 출제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1번 논술 문제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내니까 어떻게 약술 5개 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근데 일단은 답안 구성할 때는 이 논술 같은 경우는요 결론 부분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약술에 있어서는 꼭 결론까지는 안 해줘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서론 본론을 책으면 되고요. 여기는 서론 본론 결론을 책으로 가져야 돼요. 자, 일단 10회 때 논술 행정심판 제도에서 내겠죠. 예. 근데 9회처럼 또 특별행정심판 이쪽에서 예, 내지는 않아야 되겠죠. 예. 특별행정심판 이쪽은 약술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좀 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것도 예, 좀 이런 쪽에서 좀 예, 이런 쪽. 예. 자, 어쨌건 10회 때 그 행정심판 제도 쪽,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을 응용하는 행정심판 사례. 예.
그걸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이제 행정사법에서 약술 하나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약술 두 개가 있는데 후회처럼 비송사건열차법 총칙에서 약술 두 문제를 예, 또 내릴 수도 있겠죠. 또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한 문제 냈고 또 각지에서 한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총칙에서 한 문제만 냈고 그리고 특별행정심판에서 예, 약술 한 문제 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뭐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는데 어쨌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예, 전반적으로 다 공부해야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제9회 행사실무법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